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안 나오다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좀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지난 5월에 검찰이 미국 국적인 김병주 회장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이 강하게 부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홈플러스 사태가 아직 해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난항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MBK 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도 해킹에 그렇죠.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MBK 파트너스에 대한 강한 책임론이 부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출석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출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출석을 해서 한 얘기들을 보면요. 죄송하긴 한데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돈도 없다 이런 이야기만 했거든요. 오히려 불에다 기름을 붓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출석해서 한 얘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롯데카드라든지 홈플러스 관련해서 경영 의사 결정에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 대기업 총수가 본인은 아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13명의 파트너와 함께 각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펀드레이징이죠. 투자 자금을 갖다가 모집을 하고 투자처를 관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롯데카드나 홈플러스의 경영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사재를 출연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뭐 포브스에 따르면 14조 5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본인의 재산들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상충되는 발언들을 해가지고 예. 좀 비난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MBK 파트너스의 의사결정 구조가 시장에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글쎄요. 눈 가리고 아웅밖에로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홈플러스 쪽에다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지금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스토킹호스에서 공개 매각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요. 잘 안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한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까? 예, 스토킹 홀스라는 방식은 일단은 우선 협상자를 먼저 정한 예. 다음에요. 그 우선 협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또 공개 입찰을 해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협상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협상자가 제시한 매각 가격이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확실성을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이번에 스토킹 홀스로 매각을 추진하다가 이것을 갖다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이제 마땅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지 살 사람이 못했다. 없다. 살 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공개 입찰로 전환을 한 것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업체가 업체에게 매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 입찰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마땅히 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우려가 예.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1월 10일까지 법원에 해상 계획안 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마땅한 인수자가 없으면 이거 시간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좀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 되니까 인수자도 지금 이미 없다고 마땅한 인수자가 없다고 밝혀진 상황에서요. 이 매각 방식이 변환되면서 그런데 국민의 관심까지 집중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선뜻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는 그 기한 내에 촉박한 기한 내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MBK 파트너스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우스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위기감도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어제 김병주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위기감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자, 홈플러스 사태 결국에 피해자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라든지 입점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MBK 파트너스 쪽에서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출범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거 보여주기 시간입니까? 예, 지금 사실 뭐 어제 국감 출석을 앞두고 사회적 책임위원회에 출범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작에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전에 홈플러스 인수, 그 다음에 롯데카드 인수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다음에 홈플러스의 이제 부실 사태 이런 것들이 발견된 과정에서 그동안에 MBK 파트너스가 단기 수익만 추구하고 좀 경영에 대해서는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을 때 예. 진작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카드 같은 경우도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전체 IT 투자에 대해서 그 투자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왔거든요. 그런 예. 것이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뭐 홈플러스에 대한 자산을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 이런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진짜 사후 약방문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이것은 사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